1년 전.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고? 저번에 밖에서 본 그 아가씨니? 응, 그 사람 맞아. 우리 연애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그래도 결혼하기로 했어. 너무 급하게 결정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너답지 않게 왜 이렇게 급해? 좀 더 사귀다가 천천히 생각해도 되지 않아? 나도 30대 중반이고 은혁이도 30살 넘어서 지금 시기가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내 주변 친구들은 다 결혼했고 내가 마지막이야. 결혼을 무슨 주변 분위기 보고 결정하니? 평생을 같이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내 생각엔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데. 아니야, 나도 충분히 생각했어. 은영이랑도 얘기 많이 나눴고. 은영이 부모님은 이미 알고 있고 오히려 내가 늦게 얘기한 거야. 그쪽 부모님은 괜찮다고 하시니? 응, 둘이 그렇게 결심했다면 잘해보라고 하셨대. 우린 아직 네 결혼 상대를 본 적이 없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없구나. 우선 우리 집에 먼저 인사드리고 상견례는 좀 나중에 하면 될 것 같아. 결혼식까지는 1년 정도 걸릴 것 같고. 이미 마음은 다 정해졌구나. 그 전에 우리한테도 얘기하지 그랬어. 나도 이제 성인이고 엄마 아빠한테 기대면 안 되잖아. 내가 알아서 잘 선택해야지. 기대라는 말이 아니고 그저 얘기만 해줬어도 좋지 않았냔 얘기야. 그래도 평소에 항상 결정을 잘 못하더니 이것 하나는 명확하게 결정했구나. 우리 아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겠지. 아휴, 그렇지. 내가 뭐 반대할 일도 아니고 정혁이가 알아서 잘 결정해야지. 그래서 여자친구는 언제쯤 얼굴 보여줄 거니? 토요일은 어때? 지금이 목요일인데 그렇게 갑자기 부르겠다고? 너희 아버지나 나나 미용실부터 가야 할 것 같은데 옷도 좀 사야 되고 조금 천천히 보는 게 어떠니? 아니야. 일찍 대화해보면 좋은 거지. 엄마도 어떤 사람인지 알면 조금 마음 놓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막 꾸밀 필요 없어. 엄마 아빠 평소 모습 보여주는 게 좋지. 그쪽 아가씨가 그렇게 얘기하대? 오, 어떻게 알았어? 우리가 너를 얼마나 오래 지켜봤다고 생각하는 거니? 네 성격에 이렇게 급하게 얘기할 리가 없지. 은영이가 좀 그런 편이야. 계획 딱딱 세우고 뭐든지 실천하고 봐. 나랑은 반대라서 인생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더 느꼈던 것 같아. 그래,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번 주에 보자꾸나. 그날은 엄마랑 아빠도 시간 낼 테니까 그때 가서 날짜 바꾸고 그러면 안 된다. 엄마 아빠 바쁜 거 알지. 알았어, 그날 데리고 올게. 8개월 전. 저희 어머님 아버님입니다. 어머, 반가워요. 얘기로만 듣다 실제로는 처음 뵙네요. 결혼 준비한다고 애들은 정신없던데 사돈어른들께선 잘 지내셨죠? 예, 예, 물론이죠. 예비 며느리가 워낙 일을 잘 진행시키더군요. 역시 여자가 일을 진행하면 묵묵히 뒤에서 받쳐주는 게 남자다운 거죠. 그런 의미로 예비 사위도 참 성격이 좋아요. 우리 은영이가 워낙 성격이 급한데 그래도 서로 잘 도우면서 지내더라고요. 저희야말로 정혁이가 부족하진 않을지 걱정이 컸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집에 왔을 때 정혁이를 보니 성격도 싹싹하고 성실한 청년이더군요. 정말 부모님 사랑받고 컸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일단은 좀 드시면서 얘기해. 음식 다 식겠다. 어머, 그러게. 근데 너희 상견례장으로 너무 비싼 곳 고른 거 아니니? 엄마 이런데 좀 어색해서 그래. 음식 맛이 괜찮고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제가 이쪽으로 예약했습니다.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계셔주세요. 사돈어른, 술 한잔 하시겠습니까? 아, 그럴까요? 사돈께서도 잠 받으시죠? 감사드립니다. 아빠, 너무 많이 마시지 마. 알았다. 적당히 마실 테니 걱정하지 마라. 저희 집은 은영이 말에는 꼼짝 못하고 그래요. 분명히 학교 다닐 땐 애교도 많았는데 성인이 되고 나니 그런 것도 없고 뭐라 그래야 하나. 좋게 말하면 똑 부러지는 애가 됐어요.
그러게 예비 며느리가 야무지더군요. 결혼 진행하는데 걱정할 구석이 없어요. 어머, 그렇죠? 그나저나 사돈 어른들은 두 분 다 사업하신다고 그러시던데 맞나요? 사업이라고 하기엔 좀 민망하네요. 저는 식당 하나 운영하고 있고 남편은 저희 빌라 건물 관리하고 월세 받는 정도예요. 아이고, 그래도 요즘 시대에 제일 좋은 게 건물주라고 얘기하는 걸요. 저희 집은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고 전 전업주부라서 별것 없는 사람들이랍니다. 그것보다는 가정이 화목한 게 제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잘 컸겠죠? 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결혼해서 알콩달콩 잘 살겠지요? 그래도 아이가 외동이라서 우리가 좀 쓸쓸해질 거 생각하니 아쉽네요. 저희 아이도 외동이라서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좋은 짝 만나서 결혼하면 부모로서 축하하고 도와줘야겠죠. 저희는 결혼 준비는 아이들에게 다 맡기기로 하였습니다만 다른 어른들께서는 어떠신지 제가 도와줄 일이 없다면 둘이 잘 헤쳐나가는 게 좋겠지요. 결혼 준비라는 게 평생을 함께할 짝과 처음으로 하는 큰일이잖아요. 이걸 잘하면 그 후에도 잘 살 것이니 걱정도 없을 테고요. 그럼 결혼 준비는 여태까지 하던 대로 저희 둘이 해보겠습니다. 어머님들 한복 맞출 땐 제가 같이 갈 거예요. 사실 살면서 한복 입을 일은 별로 없는데 그냥 대여하는 게 낫지 않겠어?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어느 쪽이든 좋지만 사돈께서 편하신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지. 그러면 한복 대여 잘하는 곳 알아놓을게. 어머님 편하신 날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날짜 맞춰서 갈게요. 저희 엄만 전업주부라서 아무 때나 괜찮아요. 배려해줘서 고마워요. 식당이 월요일에 쉬니까 월요일은 언제나 가능해요. 그럼 장혁 씨 통해서 날짜 말씀드릴게요. 늦게 연락하진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술 그만 먹어. 그런가? 알았어, 그만 마실게. 저도 그럼 그만 마시겠습니다. 정말 따님분이 가족도 꽉 잡고 있군요. 맞습니다. 결혼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걱정된 건 가위가 아니라 제 딸이었습니다. 저 성격에 맞는 짝을 찾았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죠. 아빠. 제 아들도 이런 좋은 신부를 만나서 다행입니다. 거기다 이렇게 사돈분들까지 만나니 안심되는군요. 정말로 둘이 잘 살 듯합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한숨 돌릴 수 있겠지요. 전 결혼식이 끝나면 남편과 잠깐 여행이라도 다녀올 생각이에요. 최근에 어딜 놀러 가본 적이 없더라고요. 좋은 생각이네요. 여보, 우리도 그럴까? 그래, 가능하면 그렇게 하자. 정말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다음번에는 결혼식장에서 뵙겠군요. 예, 그때까지 사돈들도 잘 지내시고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한복 덕분에 한 번 더 만나겠네요. 예, 그때 만나서 못한 얘기도 해요. 남편 있으면 못하는 얘기들도 많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두 분 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그리고 둘이 잘하고 있는 거 알지만 그래도 준비하다가 도움이 꼭 필요하면 말해야 한다. 알았어, 엄마. 걱정하지 마. 네, 저희 잘해볼게요. 엄마 아빠도 피곤할 텐데 얼른 들어가. 나도 집 가면 연락할게. 그래, 집 도착하면 푹 쉬렴. 며느리도 조심해서 가요. 네, 알겠습니다. 7개월 전. 어머님, 여기에요. 어머, 제가 너무 늦게 왔나요? 아니에요. 저희도 좀 전에 도착해서 구경 좀 하고 있었어요. 우와, 정말로 옷이 많네요. 색상도 여러 가지고 엄청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정혁 씨하고 상의했는데 이곳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예약 기간도 넉넉해서 좋아요. 사돈께서 먼저 보시겠어요? 저는 한복은 잘 몰라서. 어머,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럼 아무래도
직원분께 물어보는 게 좋겠지요? 그래요. 그게 좋겠어요. 잠시 후. 그러면 이제 두 분 다 결정하신 거죠? 그래. 난 이게 제일 이쁜 것 같다. 저도 마음에 드는 걸로 골랐어요. 이게 제일 저한테 잘 어울리네요. 그럼 결제하고 올게요. 잠시만요. 오, 그거 정혁이 카드 아니니? 아, 네, 맞아요. 부모님 한몫값은 정혁 씨가 맡기로 했어요. 아버님은 양복이 있다고 하셔서 저희 아버지만 새로 맞추기로 했고요. 그건 제 돈에서 나가요. 어머, 돈을 합쳐서 쓰는 게 아니고? 요즘은 재산 합쳐서 잘 안 써. 필요한 비용 서로 부담하고 결혼하고서도 생활비도 서로 각출해서 쓰고 그래. 요즘은 다 그러니? 약간 삭막한 것 같기도 한데 부부끼리인데 너무 정없어 보이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훨씬 효율적이야. 네가 그리 말한다면 알았어. 사돈 어른께서도 괜찮으시죠? 네. 아, 네, 그죠. 요즘은 우리 때하고는 다른가 보네요. 그렇다고 하면 한복값도 양가 부모 따로 결제해야지. 왜 정혁이가 내는 거지? 좀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생각 없이 결정한 것도 아니라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지. 6개월 전. 아이고, 한창 바쁠 것 같아서 집에 오라고도 못했는데 우리 아들 오랜만에 보네. 응, 아빠는 어디 가셨어? 잠깐 기원 가서 바둑 좀 두고 온다고 그러더라. 그래도 조금 있으면 올 거야. 아빠 오면 저녁 먹고 갈 거지? 그건 좀 힘들 것 같아. 오늘 저녁에도 청첩장 주러 친구 만나야 하거든. 바쁘긴 바쁜가 보네. 그럼 차라도 한 잔 줘? 엄마가 유자차 새로 담갔는데 맛있게 됐어. 응, 그거 마실래. 그래, 잠깐만 기다려. 저기, 있잖아, 엄마. 왜? 그,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그래, 엄마한테 부탁할 거 있어서 온 것 같더라. 엄마가 도움 필요하면 꼭 말하라고 했잖아. 뭐길래 그렇게 말을 못 꺼내고 우물쭈물거리고 있어? 나 사실 주택 청약이 잘 안 돼서 집 구하기가 어려워졌어. 그렇다고 지금 내가 사는 집에서 둘이 살기는 너무 좁고. 어머, 그래? 둘이 돈 모아서 집 사기엔 좀 빠듯한가 보구나. 음, 그래서 가능하면 엄마한테 집 부탁해도 될까? 내가 보태주는 게 아니고 아예 구해달라고? 음, 생각보다 결혼하는데 돈이 많이 들더라고. 그리고 은영이 부모님은 아버님 혼자 돈 벌고 계시고 집 사정도 넉넉하지 않아. 그래도 우리 집 사정이 은영이네보단 나으니까. 어떻게 안 될까, 엄마? 우리도 막 그렇게 돈이 많진 않아. 사실 퇴직이 정해진 일도 아니라서 계속 일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선은 아빠하고도 상의해 봐야지. 나 혼자 결정할 일도 아니잖아. 알고 있지, 다. 하지만 정말로 나도 사정이 안 돼서 엄마한테 부탁하는 거야. 혼수까지 장만하려면 내 돈으로 안 되더라고. 응? 집 해달라면서 혼수도 네가 장만하니? 아, 그게 좀 사정이 있는데. 은영이는 성인 돼서 모아놨던 돈을 엄마 병원비로 다 써서 사실 재산이 그렇게 많진 않아. 그래도 부모님 일인데 어쩌겠어. 나라도 그렇게 했을 텐데. 어이구, 그 정도면 지금 당장 해야 할 결혼식도 무리 아니니? 그건 내가 어떻게 잘 해결했어. 걱정하지 마. 아무리 그래도 네가 집 해주고 돈은 네가 다 쓰면 좀 아니란 생각도 드는데. 아이, 엄마 왜 그래. 은영이가 돈 얻고 싶어서 돈 없는 거 아니잖아. 어머님 병원비로 수천만 원이 나간 걸 어쩌겠어. 내가 은영이 입장이었어도 부모님께 돈 다 썼을 거야.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그래, 그건 그렇지. 부모님이 아프셔서 돈 쓴 건데 나쁜 데 쓴 것도 아니고. 응,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만 이해해줬으면 해. 은혁이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노력하고 있고.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면
많이 고민하고 나한테 얘기한 거겠지. 아빠랑 얘기하고 이번 주 내에 연락 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고마워, 엄마. 그럼 나 이제 가볼게. 아니, 방금 왔는데 벌써 가게? 사실 오늘도 올 시간 안 됐는데 온 거야. 그래도 엄마랑 직접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오랜만에 와서 이런 얘기해서 미안해. 아니야. 밥 잘 챙겨 먹고 다니고 또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렴. 응, 알았어. 엄마도 잘 지내고. 현재. 아이고, 신혼여행 다녀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미안하네. 정신없을 시기 아니니? 아니야, 엄마. 우리가 초대했잖아. 그래. 별건 아니고 갈비 좀 만들어 왔어. 며느리도 고기 좋아한다니까 좀 넉넉하게 만들어 왔는데. 이건 넉넉 수준이 아니고 엄청 많은 거잖아. 어제 연락했는데 그 사이에 만든 거야? 빈손으로 오긴 좀 그렇지 않니? 집들이나 마찬가지기도 하고. 무슨 소리야, 아들 집인데. 그냥 편하게 와도 돼. 너 혼자 사니? 며느리도 같이 사는데 무슨.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 잘 지냈니?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고? 네, 완전 편하게 잘 쉬고 왔어요. 몰디브가 신혼여행으로 유명하다더니 가보니까 알겠더라. 바다도 실컷 보고 잘 먹고 잘 쉬다가 왔어. 그래, 잘 쉬다 왔다니 다행이구나. 얼굴 보니까 좋아 보이네. 아, 그리고 고마워요, 아빠. 아니다, 저녁이나 먹자꾸나. 여보, 무슨 일인데? 정혁이한테 뭐 해줬어? 아이, 그런 거 아니야. 왜 나한테만 얘기를 안 해줘? 나중에 얘기해 줄게. 뭐, 알았어. 어머님, 아버님 오신다길래 요리 좀 해봤어요. 어머, 시간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고마워서 어쩌면 좋아? 아니에요. 맛있게 드셔주시면 감사하죠. 내가 살다 보니 며느리한테 저녁 초대도 받고 너무 좋네. 엄마, 닭볶음탕은 은영이가 정말 잘해. 그래? 어머, 국물부터 맛있네. 우리 며느리가 손맛이 좀 있나 봐. 그래, 음식들이 다 정갈하고 맛있구나. 도대체 정혁이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요리가 안 늘더니 그래도 이제 굶진 않겠네. 무슨 소리야. 나 혼자 살 때도 나름대로 잘 챙겨 먹었어. 그래도 직접 요리해서 먹는 거랑 같니? 어휴, 요리 못하는 건 아빠 유전자일 거야 아마. 이 사람도 나 만나기 전까지 혼자 몇 년을 살았는데도 요리는 못하더라. 그래서 당신이랑 같이 살기 시작한 초반에 내가 엄청 살쪘잖아. 불평하는 거야, 당신? 아니, 고맙다는 거지. 그래. 정혁이 너도 항상 아내한테 감사하면서 먹어. 요리라는 게 얼마나 손 많이 가고 힘든 일인데. 아니에요, 어머님. 잘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죠. 거기다 아직 제가 요리를 다 잘하는 것도 아닌데 남편이 항상 맛있게 먹어줘서 기뻐요. 그럼 다행이네. 그래. 아무리 힘들어도 맛있게 먹어주면 기쁘지. 엄마랑 은영이 둘 다 요리 잘하는걸. 난 맛없는 거 맛있다고 말 못해. 어이구, 엄마 띄워줘봤자 나오는 거 없어. 앞으로 마누라한테나 잘해. 그래, 둘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건 없고. 조금 정신없긴 한데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어. 그래서 아빠, 나 한 번만 더 부탁해도 될까? 그래, 알았다. 응? 또 뭔데? 아무것도 아니야. 밥이나 먹어. 어머님, 밥 좀 더 드릴까요? 그럴까? 고마워. 나도 좀 더 먹자꾸나. 아버님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요리도 이렇게 잘하고 사이도 좋고 둘이 잘 살겠구나. 물론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나 몰래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해주네. 남편 성격을 생각하면 별일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꼭 물어봐야겠어.
6개월 뒤. 아이고, 며느리가 병원 가봤는데 임신 8주라고 하네. 세상에, 아이가 생긴 거야? 그래, 갑자기 입도 시작해서 그때야 알았다나 봐. 응? 그런데 나한텐 연락을 안 주고 당신한테만 연락을 줬어? 나랑 얘기 나누다가 갑자기 말이 나와서 그래. 어머, 아들이랑 둘이 얘기하는 거야? 나도 봐봐. 당신 잠깐만 핸드폰 가져가지 말고. 어? 아들만 있는 게 아니고 며느리도 있네. 뭐야? 지금 나만 빼놓고 얘기 나누고 있던 거야? 대화 기록은 또 왜 이렇게 많아? 그게 좀 사정이 있어서 별일 아니야. 나 지금 좀 화나려고 하는데. 전에 정혁이 집에 갔을 때 무슨 얘기냐고 물어본 것도 대답 안 했잖아. 도대체 나한테 뭘 숨기는 거야? 말 안 할 거야? 당신한테 숨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그럼 나 무슨 얘기했는지 읽어봐야겠어. 그것도 안 된다고 하진 않겠지. 알았어. 다 보여줄 테니까. 대신 보고서 화내지 마. 일단은 노력해볼게. 잠시 후. 당신 진짜 미쳤어? 화 안 낸다며 화내고 있잖아. 지금 이게 화가 안 나면 인간도 아니지.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 도대체 아들한테 얼마를 보낸 거야?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심지어 계속 보냈잖아. 예, 애가 자꾸 돈이 없다는 걸 어떡해. 그래도 내가 있으니까 보내줘야지. 어쩌다 한 번은 도와줄 수 있지. 근데 그게 매달이 말이 되냐고. 심지어 아들만 말한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돈 달라고 말한 게 더 많네. 그래도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던 녀석이잖아. 많이 힘드니까 나한테 얘기하는 거겠지. 아무리 그래도 매달 300만 원씩 보내주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당신 나한텐 돈 부족하다는 얘기도 안 했고 수입도 매달 그대로 보내줬잖아. 어디서 돈이 생겨서 보내준 거야? 옛날에 적금 들어놓고 완전히 잊어버렸던 게 있더라고. 그걸로 나눠서 보내줬어. 이 사람아, 그게 내가 노후에 쓸 거라고 말한 것도 잊어버렸지? 아, 그러네. 그 적금이었구나. 나 미안해.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일단 당신이 왜 보냈는지는 알겠어. 정혁이 녀석이 원래 우리한테 손 안 벌렸는데 당신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당신한테 기대는 게 기뻤겠지. 이해는 해. 사실 이렇게 알려주면 당신이 화낼 거 알고 있었어. 근데 아들이랑 며느리가 아버님 거리면서 말을 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 정말 미안해. 됐어. 당신한테 화낸다고 해결되는 일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렇게 무작정 돈 주는 거 애들한테도 안 좋은 거야. 결혼했으면 자기들이 헤쳐나가는 게 맞는 거고 수입이 있는데 300만 원씩이나 더 쓰는 건 그냥 사치일 뿐이야. 응, 당신 말이 맞아. 근데 왜 당신한테만 얘기한 거지? 나한테도 얘기할 수 있잖아. 그 며느리가 당신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 응? 며느리가 날? 왜? 당신이 알게 되면 안 해줄 거란 걸 예상했나 봐. 아니, 그렇다고 시댁에다 연락을 여태까지 골라서 하고 있던 거야? 당신, 이거 그냥 넘어갈 일 아니야. 알고 있지? 그지. 보통 있는 일은 아니지. 솔직히 말해서 여태까지 결혼 추진, 집 해달라고 한 거, 매달 돈 달라고 한 것까지 다 정혁이가 할 만한 짓이 아니야. 내 자식 욕하고 싶지 않지만 내 아들 그렇게 머리 좋지도 않고 이렇게 상황 복잡하게도 못 만들어. 생각해보니 그렇긴 하네. 그 녀석 우리한테 손 벌리는 성격도 아니었는데 결혼하니까 갑자기 바뀐 것도 이상하고.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 일단 당신 이번 달에 돈 보내지 말아봐. 그리고 반응을 보면 뭐라도 알 수 있겠지. 알겠어?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할게. 이건 일단 됐다 치고
당신, 이제 나한테 숨기는 거 없지? 정말로 숨기는 거 하나도 없어. 여태까지도 당신한테 죄 짓는 기분으로 살았는걸. 아유, 그러게 진작 좀 말하지. 당신 성격에 또 여태까지 끙끙 앓고 고생했겠네. 당신이 잘못했던 얘기 더 이상 안 할 테니까 표정 좀 풀어.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됐어. 그만 얘기해. 대신 앞으로는 며느리든 아들이든 당신한테 따로 얘기하는 거 있음 나한테 말해줘야 돼. 알았어. 앞으로는 그럴게. 한 달 뒤. 아빠, 얘기 좀 해. 넌 집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그거니? 아무튼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온 거야. 나 있는 데서 얘기해라. 둘이서만 할 얘기가 뭐가 있다고. 난 몰라야 하는 얘기라도 있니? 아, 알았어. 아빠, 왜 갑자기 돈을 안 보내주는 거야? 얘는 평소에 오라고 할 땐 오지도 않더니 돈 얘기하려고 왔니? 아빠도 이제 저축해놓은 돈 너에게 다 보냈다. 더 이상 보내주기 힘들 것 같구나. 아니, 이렇게 갑작스럽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 너희 둘이 돈 버는 정도면 아빠한테 손 벌릴 이유도 없잖아. 둘이 생활하면서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 은영이가 임신하고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일을 그만뒀어. 그래서 그래. 그 전부터 계속 받아간 돈은 다 어디다 쓰고 얘기하는 거니? 아빠가 여태까지 보낸 돈이 그렇게 적은 돈도 아니던데. 아, 이래서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자고 했잖아. 아빠, 왜 얘기했어? 어머,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그러면 아빠가 엄마한테 비밀로 하고 너한테 계속 돈 보내주는 게 맞다 생각하는 거니? 난 지금 이 상황이 되게 싫어서 아빠한테만 얘기했던 거야. 왜? 며느리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랬어? 은영이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내가 말한 게 맞긴 하나 보네. 그럼 그때 나한테 집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마찬가지겠구나. 둘이 충분히 상의하고 엄마한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네가 먼저 그 생각을 한 건 아니란 거지. 우리 집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난 나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거야. 너희가 결혼해서 어떻게 생활비를 쓰고 어떻게 저축하는지까지 우리 물어보지 않았다. 그건 나름대로 우리가 너를 믿고 있어서 그랬다는 거 알고 있지? 우리도 노력하면서 살고 있어. 마냥 놀고 있는 건 아니라고. 네가 씀씀이가 해픈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여태까지 너희 부부에게 해준 돈 또한 가볍지 않아. 그래서 이제부터 돈은 줄 수 없단 얘기겠네. 그럼 알았어. 아니, 얘기하는 중에 어디 가니?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난. 엄마한테 태도가 그게 뭐냐? 내가 그래도 안심했던 건 부모님이 날 도와줄 수 있었다는 사실이야. 그게 아니라면 이럴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할 거 아니야. 아이, 도대체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단 건데? 나 가볼게. 생각 바뀌면 연락해. 세상에, 제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내가 처음부터 잘못 생각했어. 그냥 달라니까 달라는 대로 줄 생각만 했지. 깊이 생각하진 않았으니까. 자꾸 당신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 상황이었다면 나도 그럴 수 있었어. 저렇게 나가고선 아주 연락 안 하고 살진 않겠지. 그래도 우리 아들이니까 생각이 바뀌길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지. 우리가 왜 화났는지 생각해보고 반성했으면 좋겠는데 잘 되려나 모르겠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거밖에 없군. 시간이 약일 테니까 우리 기다려봐요. 1년 뒤. 아이고 세상에 이 무심한 놈. 어떻게 그 뒤로 연락 안 한 건 그렇다 쳐도 애 낳고 한참이 지나도 연락을 안 해서 어떻게 살고 있나 했다. 그래 손주 얼굴도 보여주고 해야지. 이러고 우리랑 계속 연락 끊고 살 거냐? 아니야 조만간 연락하려고 했어. 아기가 신생아 때라 우리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연락 못 한 거야. 그래 다들 잘 살고 있는 거지? 뭐 그럭저럭 힘들게 살고 있지. 쉽진 않아. 넌 오랜만에 연락돼서 한다는 소리가 그거니? 세상 살기 어려운 건 알지만 그렇게 엄마한테 말하지는 마. 그래서 엄마
이번엔 엄마한테 부탁이 있어. 1년 만에 연락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 너희 우리한테 할 얘기는 없고 또 부탁이니?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 암튼 우리 아기 이제 100일도 넘었고 둘 다 직장 출근해야 하는데 아이 봐줄 사람이 없어. 어린이집은 아직 순서가 안 돼서 대기 중이야. 그래서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요. 다른 곳보다 안전할 테고 손주도 보고 싶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갑자기 말해도 우리도 아직 일을 하는 입장이라서 쉽지 않을 것 같구나. 남편도 그렇고 나도 식당 일이 워낙 바빠서. 친정에 맡기는 건 어떠니? 어머님 집에 계시지 않니? 저희 엄마 전에 크게 아픈 적이 있어서 안 돼요. 아이 보기엔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음, 그래서 엄마한테 연락한 거야. 그래, 둘이 상의해보고 나한테 연락했구나. 이번엔 내가 거절 못할 차례니? 아니, 왜 말을 그렇게 해? 가족이니까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연락한 거지. 여태까지 1년을 연락이 없다가 처음 하는 말이 그건데 내가 어떻게 좋게 나올 거라 생각했는지 모르겠구나. 그리고 엄마 아빠 바쁜 건 너도 알고 있을 텐데. 아니, 엄마 아빠도 1년 동안 연락 안 한 건 마찬가지잖아. 우리 앞으로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 연락하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안 되면 다르게라도 도와주면 안 돼?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지 확실하게 얘기해라. 네가 원하는 게 있어서 지금 전화한 거 아니니? 아, 진짜 못 살겠네. 당신 나와봐. 네, 그럼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아이를 봐주시던가 매달 양육비를 보내주시든가 해주셨으면 해요. 세상에, 결국 나한테 돈 달라고 연락한 거니? 그렇게 들린다면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는 어머님의 손자이기도 해요. 당연히 같이 키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간이 안 되시면 돈이라도 주셔야죠. 어머, 어쩜 그래? 넌 너네 엄마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니? 저희 엄마 몸 불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손주기만 하니 너희 부모님 손주이기도 하잖아. 왜 우리 집에만 자꾸 돈 달라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구나. 니들이 달라고 하면 우린 없는 사정에도 줘야 하고 그러니? 정혁 씨한테 다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 집보다 훨씬 돈 많다고. 그래서 있는 입장인 분께 달라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어머님 아버님한텐. 얘네가 정말 미쳤나? 우리한테 왜 이래? 우리가 뭐 땅 파서 돈 버는 줄 아니? 그게 전화한 목적이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면 이만 끊으마. 아니, 아이 봐주실 거 아니면 매달 양육비라도 보내달라고요. 정혁인 더 이상 할 말 없니? 이렇게 전화 끊으면 마음이 편치 않을 텐데. 저는 은영이랑 같은 입장이에요. 다른 할 말 없습니다. 그래? 그럼 이만 전화 끊으마. 아니, 어떻게 할지 대답 안 해주셨잖아요.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나. 너희 둘이 알아서 하렴. 아니, 잠깐만요. 이만 끊으마. 잠시 후. 당신 좀 진정됐어? 전화 마무리해줘서 고마워. 아휴, 어떻게 당신이 예상한 그대로 일이 굴러가네. 이런 일만은 없기를 바랐는데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구나 싶어. 나도 마찬가지야. 기분 정말 참담하다. 최악의 상황이면 이렇게 되리라 생각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돼버렸네. 결국 우리 아들은 아니지. 이제 우리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그렇군. 암튼 며느리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결국 그런 놈이었어. 여태까지 결정한 모든 게 자기 의견이 아니었겠지. 그저 자기 마누라가 하자는 대로 했을 뿐인 거야. 내가 알던 내 아들은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하고 서글서글하던 녀석이었는데 도대체 왜 저렇게 돼버린 걸까? 우린 아마 저 녀석을 평생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지. 그날 그렇게 대화가 끝난 뒤에 계속 마음을 다잡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끝이 와버리니까 너무 공허하네. 30년을 키운 아들인데 오죽하겠어. 나도 많이 힘들다. 이제 우리 앞으로 서로 기대서 살아야겠지. 아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둘이라도 잘 살아야지. 그래도 당신 정말로 전에 말했던 대로 하려고? 그거 너무 힘들지 않겠어? 우리 둘이 앞으로 잘 살려면
꼭 해야 하는 일이야. 이대로 넘어가서도 안 되는 일이고. 당신도 그때 알았다고 했잖아. 아니, 난 당신 마음이 괜찮겠냐는 얘기였어. 안 괜찮지. 그래도 단단히 마음 먹어야 해. 이제 믿을 건 서로뿐이야. 알았어. 그럼 당신 뜻대로 해. 일주일 후. 어라? 누구 올 사람 있었나? 내가 나가볼게. 저, 누구신데 저희 집에 오신 거죠? 어? 이 집 맞는데? 혹시 말씀 못 들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좀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들어가시겠어요? 엄마, 뭐 하는 거야? 아, 시부모님이시구나.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생각해 보셨나 봐요. 양육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니, 난 너하고 할 얘기가 없구나. 엄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어? 저분은 누구야? 저기, 들어가도 괜찮은 거 맞죠? 예,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아니, 이렇게 무턱대고 들어오면 어떡해. 무슨 일인지 설명해 줘야지. 아니, 뭐야? 여기 아기도 사는데 지금 남의 집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남의 집이라니? 여긴 내 집인데. 혹시 하나도 못 들었니? 그게 무슨... 잠깐만. 엄마 1억이야? 지금 이 집 엄마 명이니까 엄마 맘대로 하겠다는 거야? 그래. 그리고 너한텐 이제 볼 일 없으니까 비켜줄래? 지금 다 바쁜 사람들이 겨우 시간 낸 거라서 말이야. 주방 한번 보시겠어요? 수압도 괜찮고 싱크대도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대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 집 사는데 무슨 복잡한 문제 있는 건 아니죠? 물론이죠. 여기 저리 보시면 다 제 아내인 정희선으로 돼 있습니다. 이 집은 아내 집이 맞아요. 그렇다면 문제 없겠군요. 집 좀 더 둘러봐도 괜찮죠? 물론이죠. 편하게 보세요. 30분 후. 집 다 보시고 가셨으니까 우리도 이제 가요, 여보. 그래, 그러지. 잠깐만. 그러고 그냥 가는 거야? 지금 이 집 팔고 나 쫓아낸다는 협박하는 거냐고. 너 협박하려고 온 거 아니야. 그냥 우리는 우리 집을 팔려고 온 거지. 당신 무슨 말이야? 이 집 당신 거 아니었어? 그러게 명의를 안 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너희 잘 사는 거 보고서 완전히 아들한테 줄 생각이었거든. 근데 난 이제 아들이 없어서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아들이 없어? 나 여기 있잖아. 난 우리 부모를 보지 않고 돈줄로만 보는 아들은 필요 없다. 너희 능력대로 잘 살면 되지. 이제 와서 무슨 소리라는 건지 모르겠구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앞으로 부모 노릇도 할 수 있게 아이도 같이 키우자고 했잖아. 그래요. 손주 좀 봐달라는 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내가 아이를 봐주는 것만 문제였으면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지. 여태까지 너희에게 보내준 돈이 얼만진 아니? 그 돈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거기까진 하지 않으마. 그때 내가 돈을 보내준 건 내 자식들이라고 생각하고 보내준 거니까 말이다. 가진 재산도 많으면서 그렇게 우리한테 쓰기가 아까워. 그 돈 싸들고 죽을 거야. 아휴, 지금 눈빛을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니라고 확신이 드는구나. 왜 그렇게 돈독이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협조하지 않기로 결정했어. 서로 상의하고서 말이야. 아니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태까지 정혁 씨는 부모님께 손 한 번 벌린 적 없이 살았어요. 그래. 그러던 애가 결혼하더니 저렇게 변한 거 잘 알고 있어. 딱히 네 탓을 하려던 건 아니지만 결혼 시작부터 문제가 시작된 걸로 보이는구나. 그렇다고 우리가 나이 다 먹은 아들 보고 정신 차리라고 돌아오라고 할 사람도 아니니 어쩌겠니? 여태까지 연락하지 않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연락 안 하면 될 것 같구나. 그건 내가 잠시 화가 나서 그랬던 것뿐이고 연락 안 하고 살 생각한 적 없어. 그러면 진작 그러지 그랬니? 일은 다 벌어졌고 우리도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아 되돌이킬 수가 없구나. 안 돼, 씨. 제발 이 집은 놔두시면 안 될까요? 저희 이제 아이도 있고 갈 데도 없어요. 고개 들어라. 고개 숙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 아버님, 저희 원래 잘 챙겨주셨잖아요. 이러는 거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
네가 그렇게 사근사근 말할 때마다 내가 돈을 보내줬지. 이제 와서 보니 정말 멍청한 짓을 했구나 싶구나. 그럼 우리 이제 할 말 없으니 가보마. 다신 얼굴 보고 싶지 않구나. 내 아들이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 잠시만요.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그깟 돈 때문에 절연하겠단 말씀이세요? 그래, 그깟 돈 너희 알아서 해결하렴. 너희가 1년이나 연락하지 않은 건 참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내 마누라에게 그렇게 험하게 구는 꼴은 못 보겠다. 그냥 너희 없는 셈 치고 살 테니 다신 연락하지도 찾아오지도 말았으면 한다. 만약 찾아온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 그렇게 알도록 해라. 이제 할 얘기 없죠, 여보? 얘긴 다 한 것 같군. 잠깐만, 엄마, 아빠, 우리 좀 진정하고 얘기하자. 익혀라. 내 마누라한테 해코지 않은 꼴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잠시만요. 그러게, 조금만 더 생각해서 행동하지 그랬니? 가요, 여보. 그래, 오늘 너무 피곤하네. 집 가서 따뜻한 거 좀 먹고 싶고. 어머님, 제발 기다려주세요. 너희 어머님은 이제 없으니 그런 줄 알아라. 그럼 너희 둘 다 우리 없이 알아서 잘 살도록 하렴. 2달 후. 당신 가게는 잘 마무리하고 왔어? 응, 물론이지. 이제 내가 할 일도 거의 없어. 당신 말대로 운영만 내가 해도 알아서 잘 굴러가는 것 같아. 결국 그 집이 팔린 지 1달은 지났네. 시세가 더 비싸져 있을 줄은 몰랐는데 덕분에 여윳돈이 생겼네. 당신은 좀 괜찮아? 응? 뭐가? 그 뒤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당신한테도 연락 많이 왔잖아. 다 안 받았는걸. 괜찮아. 뭐 갈 데가 없다는 둥 어쩐다는 둥 하더니 결국 친정집에 방 한 칸 빌려서 구질거리며 살고 있다는데 이제 내가 할 반 아니지. 그래도 당신이 나보다 더 아들한테 애착이 있었으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러게. 원래 나였으면 그렇게 쉽게 못 났을 텐데. 고집 부린다고 나한테 연락하지 않은 1년 동안 서서히 정이 떨어지고 내 인생에서 분리가 됐던 것 같아. 1년은 생각보다 긴 시간이더라고. 난 당신이 괜찮다 하면 다 괜찮아. 당신이야말로 다시 연락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난 내 마누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자식 취급 안 해. 큰 자식보단 내 마누라 위해서 시간을 써야지 이제는. 어머, 그런 말도 하고 당신도 참 많이 바뀌었어. 바쁘게 살 땐 몰랐는데 여유가 찾아오니 그렇게 되더라고. 당신하고 조금이라도 좋은 시간 보내는 게 이제 내 삶의 목표야. 그럼 우리 여행이라도 가는 게 어때? 나도 이제 가게 며칠쯤은 비울 수 있고 당신도 건물 관리에선 손 뗐으니 이제 우리 시간도 있잖아. 그럼 그렇게 할까? 내가 어디로 가자고 그럴 줄 알고. 당신 가고 싶은 곳이 내가 가고 싶은 곳이지. 못 살아 진짜. 그럼 우리 둘 다 가고 싶은 곳으로 정해서 갑시다. 조용한 바닷가면 어디라도 좋으니까. 그럼 제가 운전해 드릴 테니 내일 바로 출발하시죠 여사님. 못 살아. 그럼 그렇게 하자. 우리도 인생을 즐길 나이잖아. 응, 그렇지. 이제 우리 둘만의 인생을 앞으로 즐기며 살자.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여성입니다. 가족으로는 남편과 아들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들이 급하게 결혼하더니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결혼하고 난 뒤 제 남편한테 계속 돈을 달라고 했더군요. 그 돈을 보내지 않자 아들이 연락이 또 끊겼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연락이 와서 그러더군요. 자기들 아이를 제가 봐주든가 아니면 양육비를 달라고. 심지어 그 말을 한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때야 깨달았죠. 아, 이제 내 아들은 없고 며느리인 남편만이 남았구나. 우린 그저 돈줄일 뿐이구나. 아들이 집조차 3명이었기에 저는 그 집을 팔고 아들과 연을 끊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별개 소리치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니 잘 선택한 일인 것 같더군요. 요즘은 남편과 여행을 다니고 둘이 다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항상 포기하는 면이 있으면 나아지는 부분도 있군요. 앞으로도 저는 남편과 둘이 잘 살아볼 생각입니다.